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실태조사를 위해 남북 접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장 강주석 신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킨타나 보고관의 현장 방문에 동행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 보고관을 초대를 했고요.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뭐 연천에서 오신 분은 2014년도에 이제 폭격이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강화도에서 오신 주민은 이게 전단이 이제 거의 바다에 다 빠져서 쓰레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뭐 이게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 이런 증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또 이제 중요한 게 토마스 킨타나 보고관이 그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이날 이제 하신 얘기가 자신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든지 또 뭐 제3자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럼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분명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에 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처벌 수위, 그 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처벌 수위가 좀 높아서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한국에 5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접경 지역에 직접 와본 건 처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와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방문이 큰 의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되는데, 네. 대북전단 살포가 네.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까?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전단 내용이 어떤 건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사실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이 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전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진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당연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단을 뿌려서 이렇게 인권이 개선되고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저는 이제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도 다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이 남북 문제에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의 상식이 좀 작동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네. 정말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북 전단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이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저희 미나이가 이제 탈북민들을 그래도 많이 만나는데, 보통 탈북민들은 사실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전단 문제만큼은 아니다, 이거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내용에 어떤 게 들어있길래 그러는지, 네. 이 부분을 사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네. 더 그러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신부님 보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증언하신 분들이 주신 내용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저열한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이미지도 굉장히 선정적인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내용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네. 또 교회, 국제사회의 노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인권이 그러면 가장 침해받는 상황이 언제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는 인권이 간과되고 무시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북한 인권, 또 우리 한반도 전체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전쟁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개선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존권인데, 지난해 이제 저희 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이제 북한 식량 전문가
이제 헤이즐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헤이즐 스미스 교수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어떤 대북 제재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 이제 인권의 기본이 생존권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재가 이게 정말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이나 또 이제 비핵화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저희 그 연구소와 주교회 민족화위원회 또 미국의 이제 미국 주교회 국제정의평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아마 올 가을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했고요. 이제 그렇고 나니까 이제 여야의 이제 유력 후보들이 다 뭐 사드 추가 배치도 얘기하고 선제 타격도 나오고 또 뭐 고위력 탄도 미사일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의 이 대선 후보들이 뭐 그 안보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민들에게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네. 사실은 우리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의 상황이 좋지가 않죠. 군비 경쟁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방법을 이제 강조하기가 쉬운데 저는 새 정부가 무엇보다도 평화를 선택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교회 이제 민족화위원회가 위원장님, 주교님들께서 근래에는 이제 평화 교육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불안정한 평화라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네.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평화로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택하는 평화를 위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3월 9일이면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네. 한반도 평화가 아직은 요원하게 보이지만 네. 이 실마리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1953년도 7월 27일에 그 정전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정전협정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이제 그 전투를 중지한다. 그래서 군사 정전협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 또 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이렇게 협정문에 건의를 이제 협정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개월 내에 우리가 정치회담을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정치적인 협상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협정을 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사람도 협정을 한 사람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본격적인 어떤 노력,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그래도 미국 의회에서 우리가 종전 선언을 포함한 그 한반도 평화법원 이런 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프랑스 상원에서도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지지해 줄 것을 이제 다시 정부에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사실 논란이 좀 있지만 우리가 평화 협정으로 가는 입구가 되고 중요한 이제 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신자들이 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렵죠. 굉장히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장 강주석 신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